너는 지금 눈뜬 장님이냐? 너 공장에서 뼈 빠지게 기름 냄새 맡을 때 내 마누라가 밤마다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참 속도 좋다. 남편이 밤낮이 바뀐 야간 교대로 집을 비우는 밤마다 아내는 평소엔 바르지도 않던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친정 어머니를 불러 몰래 아이를 맡기고는 누가 봐도 외출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새벽 3시가 넘어 돌아온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갈 때의 화려했던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피곤해 절어 초췌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밤사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이닥쳐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며느리가 아닌 사돈이 아이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안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애 좀 보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빛은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쐐기를 박았죠. 젊은 세댁, 보름 전부터 밤마다 셔틀버스 타고 어디 가던데요? 참다 못한 시어머니는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와 함께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낡은 식당 뒷문 셔터 너머에서 본 것은 남편이 상상했던 그 어떤 배신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대체 이 며느리는 왜 밤마다 화장까지 해가며 그 지독한 고생길로 몸을 던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편 성호 씨에게 새벽 6시는 퇴근 시간입니다. 이교대 공장 노동자로 살아온 지도 벌써 수년째. 밤새 프레스 기계가 내뱉는 소음과 뜨거운 기름 냄새에 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고단했지만 현관문을 열 때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와 아내의 옮기는 글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부터 그 평화롭던 아침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녀왔어. 성호 씨가 무거운 작업복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지안 씨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평소라면 고생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을 아내였지만 요즘 지안 씨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왔어요? 얼른 씻고 나와요. 국 데워놨으니까. 아내는 남편과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서둘러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의 눈에 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의 옆얼굴, 귀 밑과 목덜미 부근에 채 지워지지 않은 파운데이션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눈가에는 거뭇한 마스카라 흔적이 번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스킨 하나 바르는 것도 귀찮아하던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화장할 시간조차 아깝다던 사람이 남편이 없는 밤사이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토록 공을 들여 치장을 했던 걸까요? 지안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나갔다 왔어? 성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안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손길을 피하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아까 새벽에 화장품 정리 좀 해보다가 살짝 발라본 거예요. 이상해요? 얼른 가서 씻기나 해요. 지안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마친 아내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멍하니 주방에 서서 아내가 차려놓은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위로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의 신발장에 놓인 구두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가방 구석에서 낯선 셔틀버스 노선도가 적힌 쪽지를 발견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성호 씨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오늘 아침 아내의 얼굴에 남은 그 화장 흔적은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누가 생긴 건가? 내가 밤새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하는 동안 지안이는 화장을 하고 어딜 나가는 거지? 아내의 옷차림은 평소와 다름없는 낡은 티셔츠였지만 그 가녀린 어깨 위에 내려앉은 지독한 피로감과 정체 모를 위화감이 성호 씨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비밀의 냄새였습니다. 성호 씨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마치 얼음물을 마신 듯 속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오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그날 밤의 공장 야근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이었습니다.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찍어 누를 때마다 쿵쾅거리는 소음이 마치 아내의 비밀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7시 퀭한 눈으로 집 안으로 들어선 성호 씨를 맞이한 건 아내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팔짱을 낀 채 서슬 퍼런 기세로 서 있는 시어머니 정자 여사였습니다. 정자 여사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들고 있던 신문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포효했습니다. 야, 성호야. 너는 지금 눈뜬 장님이냐? 너 공장에서 뼈 빠지게 기름 냄새 맡으며 몸 축낼 때 내 마누라가 밤마다 화장까지 하고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참 속도 좋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막연한 의심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상대해온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관에 의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가 밤마다 나가다니요. 성호 씨의 힘없는 반문에 어머니는 기가 찬 듯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알아? 젊은 새댁이 보름 전부터 밤 9시만 되면 짙게 분칠을 하고 향수까지 뿌린 채 정체 모를 흰색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는구나. 너한테는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의 눈 피해서 밤마다 꽃단장하고 나가는 여자가 제정신이냐? 정자 여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성호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 앞에 손가락질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는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남자가 밤낮이 바뀌어 집을 비우니 전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오늘 밤 당장 끝장을 내야 한다. 내가 못하면 이 애미가 직접 머리채라도 잡을 테니까. 어머니의 불호령 뒤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안 씨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지안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성호 씨에게는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이야? 밤마다 화장하고 어딜 가는 거야? 성호 씨의 떨리는 물음에도 아내는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지안 씨의 눈가에는 어제채 지워지지 않았던 마스카라 자국이 여전히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현모양처 지안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신만의 비밀을 감춘 낯선 여자가 거실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오해라는 이름의 독버섯은 이제 성호 씨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응, 오늘도 가야 할 것 같아. 성호 씨는 오늘 야근이라니까 걱정 마. 어제처럼만 말해줘. 응, 미안해 엄마.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성호 씨는 방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처럼만 말해달라니? 장모님까지 이 기막힌 연극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호 씨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지한 씨는 평소처럼 성호 씨의 도시락을 챙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친정엄마가 혈압이 자꾸 오르신대서 오늘 밤에도 가서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집 비워서 미안해요. 성호 씨는 속이 뒤틀렸지만 일단은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한 씨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모습에 성호 씨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수수했던 아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매는 평소보다 진하게 그려져 날카로웠고 입술에는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이 선명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은한 비누 향이 나던 아내에게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아나, 장모님 댁에 자러 가는데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야 해? 성호 씨의 뼈 있는 물음에 지한 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칼을 정리하다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까 친구가 잠깐 집 앞으로 온다길래 얼굴 좀 만진 거예요. 금방 지울 거예요. 얼른 출근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울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호 씨가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선 지 10분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 성호입니다. 지안이가 지금 그리로 출발했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당황한 듯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성호야. 내가 요새 뒷목이 좀 당겨서. 지안이 지금 왔어. 방금 들어와서 씻고 있단다. 걱정 마라. 순간 성호 씨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막 집 엘리베이터를 탔을 시간인데 장모님은 이미 아내가 도착해 씻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조차 딸의 외도를 덮어주기 위해 사위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밤낮 없이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는데. 성호 씨는 차가운 복도 벽에 머리를 찌우며 신음했습니다. 믿었던 사랑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의 집이 아닌 화려한 분칠을 하고 가야만 하는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성호 씨는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완벽했던 알리바이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아파트 단지 뒤편의 어두운 가로등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장모님 댁에 가는 게 맞길 바라며 빌고 또 빌었지만 잠시 후 나타난 아내의 모습은
성호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밤 9시 정각. 단지 정문이 아닌 후문이 외진 곳으로 지한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아내의 동작은 무척이나 기만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들더니 가로등 희미한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입술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 붉은 입술이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호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낡은 흰색 셔틀버스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아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가벼운 몸짓으로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사님, 저 버스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뒤따라온 어머니와 함께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탄 성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버스는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점점 더 어둡고 외진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맞지? 내 말이 맞지? 저 여우 같은 년이 친정은 무슨 얼어 죽을 친정. 저기서 누구를 만나려고 저렇게 화장을 처바르고 들어가는 거냐고.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 정자 여사가 분에 못 이겨 무릎을 내리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성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내의 버스 뒷모습이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공장지대와 낡은 상가들이 밀집한 외곽의 한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유흥가와는 거리가 먼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나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듯 낡은 상가 건물의 뒷문, 굳게 닫힌 셔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성호 씨는 택시비로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듯 건네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성호 씨의 전신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안아, 대체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이 지저분한 골목까지 화장을 하고 와서 만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성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며 며느리가 들어간 철문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전야의 정적 속에서 아내가 사라진 그 낡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하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손이 낡은 철문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호 씨는 낡은 철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지난 7년간 쌓아온 아내와의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옆에 선 시어머니는 이미 참을성을 잃은 듯 성호 씨의 팔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이 애미가 직접 저 여우 같은 년 머리끄덩이를 잡아챌 테니까. 쿵. 어머니가 거칠게 철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성호 씨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의 코끝을 찌른 건 아내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비릿한 고기 육수 냄새, 그리고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독한 락스 기운이 확 끼쳐왔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밤새워 국밥을 끓여내는 대형 식당의 주방 뒷길이었습니다. 자욱한 김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성호 씨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안아? 성호 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엔 성호 씨가 상상했던 배신한 아내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 몸집보다 큰 시커먼 고무 앞치마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무릎 위까지 오는 무거운 장화를 신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커먼 뚝배기 더미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나갈 때 그토록 정성스럽게 발랐던 붉은 립스틱은 뜨거운 가마솥 열기에 녹아내려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공들여 세웠던 마스카라는 땀과 눈물에 섞여 아내의 뺨을 타고 검은 줄을 그리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아내의 화장은 이미 괴기스러운 가면처럼 변해 있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멍하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펄펄 끓는 락스물에 수세미를 담가 뚝배기를 박박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무장갑 위로 튀는 뜨거운 물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는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더러운 그릇들을 닦아내는 아내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아내의 등을 툭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김씨, 멍하니 뭐해? 저쪽 가마솥 넘치잖아. 화장할 시간 있으면 손이나 더 빨리 놀려. 아내는 움찔하며 서둘러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팔뚝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고무장갑 아래로 살짝 드러난 아내의 손목이 락스독과 뜨거운 열기에 벌겋게 익어 짓물러 있는 것을요. 성호 씨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던 진짜 이유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속이기 위한 외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몸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했던 처절한 방패였습니다. 향수 냄새로 지독한 육수 냄새를 덮고 립스틱으로 초췌한 안색을 가려가며 아내는 밤마다 이락스 구덩이 속으로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지안아,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성호 씨는 비명을 지르듯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주방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뚝배기를 닦던 아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돌려 남편과 마주한 아내의 눈에서 검게 번진 마스카라와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성호 씨의 목소리가 주방의 뜨거운 수증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뚝배기를 닦던 아내 지안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만큼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바닥, 그 비참한 현장을 들켰다는 사실에 아내는 넋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지안아, 너 왜 이러고 있어? 밤마다 화장하고 나간 곳이 고작 여기였어? 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고생을 하는 거냐고. 성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내의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땀과 락스물에 녹아내린 화장은 아내의 눈가를 검게 물들였고 독한 세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아내의 고무장갑을 강제로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손이 드러나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정자 여사마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락스독에 올라 살점이 벌겋게 패여 있었고 뜨거운 육수에 데었는지 손목 곳곳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말해봐, 지안아. 왜 그랬어? 나한테 말하지. 내가 공장에서 잔업 한 타임 더 뛰면 되잖아. 왜 내 손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성호 씨의 자책 섞인 외침에 결국 지안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호 씨.
당신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랬어. 당신 지금도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느라 눈이 핏발갛게 충혈돼서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 아내는 바닥을 치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기잖아요. 집주인이 연락 왔었어. 전세금 5천만 원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안 그러면 당장 나가라고. 우리 가진 돈 한 푼도 없는데 아기는 이제 막 걸음마 떼고 갈 곳도 없는데 당신한테 그 말하면 당신 죽어라 일만 하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뭐라도 해야 했어. 아내의 고백은 성호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친구를 만난다며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집을 나섰던 건 남편이 혹시 돈 벌러 가나? 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들키기 싫어서 퇴근하기 전에 식당 화장실에서 락스 냄새 빠질 때까지 몸을 씻고 또 씻었어. 향수도 듬뿍 뿌리고 당신이 나한테서 힘든 냄새 맡으면 마음 아파할까봐. 그래서 화장한 거야. 성호 씨, 나 정말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우리 지안이 길바닥에 나 앉게 하기 싫어서 그랬어. 아내는 부르튼 손으로 성호 씨의 작업복 바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 딴 주머니를 차는 줄로만 알고 독서를 퍼부었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아, 내가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머니가 너를 사람도 아닌 년으로 몰아세웠구나. 이 귀한 애를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자 여사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짓무른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주방의 거대한 가마솥에선 여전히 하얀 김이 솟구치고 있었고 그 지독한 수증기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방 가득 자욱했던 수증기가 비릿한 육수 냄새와 섞여 세 사람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껴있던 오해의 안개는 이미 거치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 여사는 며느리의 락스 도고른 손목을 제 가슴팍으로 끌어당기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지안아, 이 애미가 눈이 멀어서 너를 바람난 미친년 취급을 했구나. 내가 밤마다 이 락스 구덩이에서 피땀을 흘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정자 여사는 며칠 전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을 떠올리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평소 서슬퍼런 기세로 집안을 휘어잡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고생한 며느리 앞에 무릎 꿇은 죄 많은 노모만 있을 뿐이었죠. 성호 씨는 아내의 고무 앞치마 끈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풀어내었습니다. 앞치마가 벗겨지자 땀에 젖어 축 늘어진 아내의 가녀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장에서 묻혀온 기름 냄새와 식당의 락스 냄새가 섞였지만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진하고 뜨거운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지안아, 이제 그만해. 나 오늘부로 여기서 일하는 거 절대 안 봐. 전세금? 그거 내가 어떻게든 할게. 잠을 2시간만 자고 잔업을 2배로 뛰더라도 내 마누라 손톱 밑에 락스물 들게 하는 꼴은 이제 죽어도 못 봐. 성호 씨는 아내의 얼굴에 남은 검은 마스카라 자국을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화장까지 하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 나 정말 나쁜 놈이다. 지안 씨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호 씨 혼자 짊어지게 하기 싫었을 뿐이야. 우리 가족같이 살 집인데 나도 뭐라도 돕고 싶었어. 정말 그거면 됐어. 새벽 4시.
세 사람은 식당의 낡은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골목길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세 사람의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남았던 화장은 이미 눈물과 땀에 씻겨 형체도 없었지만 성호 씨의 눈에 지안 씨는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의 짓무른 손목을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 속에 꼭 집어넣고 함께 걸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연신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내일부터는 내가 애 봐줄 테니 너는 푹 쉬어라. 전세금 모자란 건 내가 시장통에서 모아둔 쌈짓돈이라도 다 보탤 테니까. 어스름한 새벽빛이 아파트 단지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어 있고 전세금 5천만 원이라는 벽은 거대했지만 성호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아내의 처절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공장의 프레스 기계보다 더 무거운 가난이 앞을 가로막아도 서로의 상처난 손바닥을 맞잡은 이 가족은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머니 속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안아, 우리 집에 가자.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채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내가 밤마다 얼굴에 짙은 화장을 했던 건 남편을 향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고단함을 가리기 위한 가장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이 혹시 혼자만의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루는 그분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오해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